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실전 충돌. 그 전장을 바라보던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경악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인공은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하버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디파크 샤르마라고 합니다. 20대 중반의 평범한 유학생이지만 제 뿌리는 인도에 깊게 내리고 있죠. 조부모님들은 모두 인도 출신이시고 특히 제 외할아버지는 인도 육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날 하버드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갑작스러운 번개처럼 찾아왔고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죠.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무기 체계의 우열을 넘어 한 국가의 정신과 기술력이 세계를 어떻게 감동시켰는지에 대한 진실의 순간입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운 후라 피곤했지만 프로스트 교수의 국제 분쟁과 안보 수업은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학생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교수님의 표정에는 심각함이 가득했죠. 강의실 앞쪽에는 평소와 달리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고 몇몇 조교들이 분주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강의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프로스트 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주말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실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글로벌 안보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숨소리가 일제히 멈춰진 것 같았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충돌은 늘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양국 모두 첨단 무기를 실전에 투입했고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으니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바로 그 카슈미르에서 피를 흘리셨던 분이니까요. 인도-파키스탄 분쟁은 제게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시던 무기의 신뢰성에 관한 말씀이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디파크야,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전우와 내 손에 쥔 무기를 믿는 것이란다. 특히 우리 인도군이 도입한 대한민국의 K9 바지라는 정말 대단한 놈이란다.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확하고 강력하지. 할아버지께서는 인도군이 K9 자주포를 바지라 번개라는 이름으로 현지화한 이후로 항상 이 무기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군 생활 이야기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그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던 그때 프로스트 교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깼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충돌에서 양국이 사용한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특히 자주포 체계는 이번 전투의 흐름을 결정지은 핵심 요소였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사용한 중국산 SH-15와 인도군이 운용한 한국의 K9 바지라, 이 두 무기가 전장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K9 바지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무기였으니까요. 강의실 스크린에는 두 자주포의 사진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중국산 SH-15는 날렵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K군은 다소 투박하지만 강인한 인상을 주는 모습이었죠. 프로스트 교수는 두 무기의 기본 스펙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SH-15는 중국이 최근 개발한 자주포로 155주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기동성을 높였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K군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자주포로 마찬가지로 155주포를 탑재했지만 더 높은 사격 정확도와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선진화된 사격 통제 체계가 특징입니다. 그런 다음 프로스트 교수는 냉정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무기 체계가 이번 전투에서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앞쪽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저와 같은 수업을 듣는 중국 유학생 웨이청이었습니다. 웨이청은 평소에도 수업 시간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학생이었죠. 국제관계학과 최고 수석이라는 타이틀과 중국 정부 장학생이라는 배경 덕분에 그의 발언은 항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SH-15는 명백히 기술적 우위에 있습니다. 155포를 장착했지만 K9보다 훨씬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엇보다 비용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중국의 최신 군사 기술은 이미 기존 강대국들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SH-15는 그 증명입니다. 웨이청은 자신있게 전문 용어들을 쏟아내며 계속해서 SH-15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문적인 내부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서 왔든 그는 K9에 대해 언급할 차례가 되자 그의 말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반면 K9은 그는 잠시 멈추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식포대에 불과합니다. 90년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후된 무기죠. 현대 전장에서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해 만든 저급한 복제품을 여전히 세계 무대에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강의실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웨이청의 말에 동의하는 듯했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 할아버지의 자부심, 그리고 제가 존경하게 된 나라에 대한 모욕감이었죠. 웨이청은 계속해서 K9를 깎아내렸습니다. 중국의 기술 혁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SH-15는 그 증명이죠. 가격 경쟁력도 K9의 절반에 불과하니 어떤 나라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지는 자명합니다. 인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번 충돌에서도 SH-15의 우월함이 입증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당신은 실제 전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웨이청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그에게 기울어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었죠. 프로스트 교수가 저를 가리키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무기는 스펙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장에서의 생존력과 신뢰성이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죠. 저의 외할아버지는 인도 육군 출신으로 K9 바지라가 실전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무기인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와 홍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웨이청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로 기술적 열쇠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과 데이터를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추억은
국제정치 수업에서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몇몇 학생들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발언은 단순한 감성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 경험자의 증언은 이론만큼이나 가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할아버지는 3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셨고 실제 K9의 운용과 성능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십니다.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됩니다. 웨이청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제 주장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프로스트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웨이청 군은 기술적 스펙과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을, 디파크 군은 실전 경험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보여주었군요. 하지만 이론과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전 결과입니다. 마침 하버드 국제분쟁연구소가 독점 입수한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는 컴퓨터를 조작했고 강의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실제 전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의 첫 부분에는 CLASSIFID라는 표시가 있었고 하단에는 하버드 국제분쟁연구소 독점 입수라는 워터마크가 있었습니다. 프로스트 교수는 간략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영상은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충돌 직후 촬영된 것으로 양국의 자주포 운용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국제분쟁연구소는 이 영상을 미 국방부와 협력하여 입수했으며 오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서 실전에서의 두 무기 체계의 성능 차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키스탄군의 SH-15 자주포가 포격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SH-15는 연달아 포탄을 발사했고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죠. 영상 속 파키스탄 병사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발사 후 갑자기 자주포가 멈췄고 검은 연기가 터렛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병사들이 황급히 포탑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죠. 카메라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SH-15가 보였습니다. 이 자주포는 연발 사격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이동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 SH-15가 보였습니다. 이 자주포는 포탄 발사를 시도했지만 포탄이 불발되는 상황이 고스란히 촬영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당황한 듯 포탑을 열고 내부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파키스탄군 지휘소로 보이는 곳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장교들이 무전을 통해 격렬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고 한 장교는 명백히 분노한 표정으로 지도를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파키스탄군 지휘관 SH-15 자주포 6대 중 4대 작동 불능. 원인 불명의 기계적 결함 발생. 즉시 철수 지시. 강의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웨이청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전환됐습니다. 이번에는 인도군의 K9 바지라가 등장했습니다. 강인한 포신을 가진 K9은 안정적인 자세로 진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도 병사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자 K9은 폭풍 같은 TOT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TOT는 여러 포탄이 서로 다른 각도와 속도로 발사되어 동시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고난도 사격 기법입니다. 영상 속에서 6대의 K9이
동시에 발사한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폭발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K9은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고 3분 안에 연속으로 15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놀라운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영상 속 인도 병사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작전을 진행했고 지휘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작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한 대의 K9의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K9은 신속하게 자가 진단 시스템을 작동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전투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인도군 지휘관 K9 바지라의 자가 복구 시스템 작동 확인. 놀라운 내구성과 생존력. 계획대로 진격 계속. 영상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몇몇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K9은 인도의 미래를 지킬 강철 사자란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걸작이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도군이 목표 지점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장면과 함께 파키스탄군이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웨이청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우, 대단하네요 라고 작게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이게 진짜 실전 영상이라고요? 라며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프로스트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의 현실입니다. 스펙과 홍보는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K9 바지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인도군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웨이청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단순히 운용 실수일 뿐입니다. SH-15의 잠재력은 여전히 K9보다 뛰어납니다. 아마도 파키스탄군의 훈련 부족이나 정비 소홀로 인한 문제였을 겁니다. 기계적 결함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 교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웨이청군, 전쟁에서는 잠재력이 아닌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K9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오랜 기간 검증받았고 이번 전쟁에서도 그 우수성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실전 데이터이며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전환하여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K9 개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 혹독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 테스트를 반복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마침내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개발팀의 감동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K9의 영하 30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의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테스트 장면, 10만 발 이상의 실탄 사격 테스트를 통과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자 인터뷰 장면에서 한 노년의 엔지니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병사가 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프로스트 교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독립성과 자주 국방에 대한 열망,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시당하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선 것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명된 능력입니다. 화려한 선전문구나 과장된 스펙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과 성능이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K9과 SH-15의 차이는 단순한 두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닌 두 국가의 기술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무기 체계가 지역 안보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강의실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웨이청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떠났고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스크린에 나타난 K9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프로스트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제 안보에서 진정한 힘은 선전과 과장이 아닌 검증된 실력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라라도 올바른 가치와 끈질긴 노력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뜨거워졌습니다. K9, 그리고 대한민국. 그것은 단순한 무기와 나라의 이름을 넘어 하나의 철학과 정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존경하던 그 나라와 기술에 대해 저도 모르게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나와 캠퍼스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인도는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디파크, 무슨 일이냐? 이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업에서 K9 바지라에 대해 배웠어요. 실전 영상도 봤고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 영상을 보았구나. 그럼 이제 왜 내가 항상 K9를 높이 평가했는지 이해하겠지? 네, 할아버지, 이제 완전히 이해해요. K9은 정말 놀라운 무기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기를 만든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란다. 내가 젊은 시절,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일어났지.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되었단다. 그들의 무기는 단순한 철의 덩어리가 아니라 혼과 열정이 담긴 걸작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의 눈물이자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프로스트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혹시 K9 바지라와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있을까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파크, 내가 관심을 가질 줄 알았단다. 내 연구실에 몇 가지 자료가 있어.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들러보렴.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에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하버드를 방문할 예정이야. 관심 있다면 세미나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교수님의 연구실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K9이라는 무기 하나로 시작했지만 곧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기술적 성취, 그리고 불굴의 정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는 방위산업까지. 그들의 성취는
한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특히 K9의 개발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자체 개발을 시작했을 때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자주포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불가능한 도전을 받아들였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며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9은 터키, 호주, 인도, 핀란드 등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엄격한 평가에서 항상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K9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른 방산 분야에서의 성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국 미사일 체계 등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 국가의 기술 자립과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로스트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교수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하며 K9과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9의 실전 성능을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K9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항상 최고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의 비공개 평가인데 프로스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K9은 미군의 M109를 포함한 세계 여러 자주포와의 비교 테스트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어. 특히 내구성과 정비성 면에서는 독보적인 평가를 받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새삼 놀랐습니다. 미국과 같은 군사 강대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뛰어난 무기인데 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프로스트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스타일이기 때문이지. 그들은 화려한 선전보다 실질적인 성능에 집중해. 과장된 홍보 대신 검증된 결과로 말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란다. 일주일 후, 저는 할아버지와의 정기 영상 통화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과 제가 연구한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디파크,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란다. 크기로는 작지만 정신과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지. 내가 군 생활 중에 한국 장교들과 함께 훈련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규율과 헌신, 그리고 끈기는 정말 놀라웠단다. K9 바지라는 그런 정신이 만들어낸 걸작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 위대한 정신을 체험하고 싶어요. K9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고요. 꼭 그렇게 해라, 디파크. 넌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학자가 될 테니 진정한 혁신과 발전이 어디에서 오는지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진행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매력과 깊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인간적 가치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프로스트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하버드를 방문했습니다. 세미나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놀랍게도 웨이청을 포함한 중국 유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호기심과 존중의 기색이 역력했죠. 세미나가 시작되고 한국 연구진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K9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석 연구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K9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의 말에 세미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이어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웨이청도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도전적인 질문 대신 겸손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K9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기술적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나요? 한국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한국이 그런 복잡한 무기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을 우리는 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동 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체계가 가장 도전적이었지만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을 통해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고 그의 표정에는 존중과 이해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연구원 중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디파크 씨, 반갑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우리 K9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품질과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리 연구소 견학도 가능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주었고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찾은 것처럼요. 제 학문적 관심사와 인생의 방향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프로스트 교수의 수업에서 교수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우리는 신흥 강국의 기술 혁신과 국제 안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인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의 거의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고 심지어 웨이청도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깃들어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웨이청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난번 강의실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디파크,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어. K9가 대한민국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의 사과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웨이청.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니까. 중요한 건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야. 웨이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다음 학기 세미나에 참여하려고 해. 한국의 기술혁신 모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그날 이후로 하버드 캠퍼스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는 순식간에 마감되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하나에 참여하여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코리안 스피릿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높은 품질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학기 말 리포트 주제로 대한민국의 기술혁신 모델과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 회사들과 연구소들을 인터뷰했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스트 교수는 제 리포트에 A+를 주면서 이를 학술지에 투고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졸업 후 진로를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죠.
할아버지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디파크. 그건 현명한 선택이다. 미래는 그곳에 있단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지혜와 비전을 가진 나라야. 지난 주말, 저는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져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방문에서 저는 K9 바지라의 생산 현장과 연구 시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의 열정과 자부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K9의 첫 시제품 개발에 참여했던 한 노년의 엔지니어와의 대화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K9를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K9은 세계 곳곳에서 신뢰받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크기가 아닌 의지와 열정으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울렸고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정신을 발견했음을 확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K9 바지라의 영상을 본 것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강대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기술력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선전이나 과장된 스펙이 아닌 현실에서 증명된 신뢰성과 사용자의 목숨을 지켜주는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땅 크기는 작지만 그 정신과 기술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나라. 제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K9 바지라가 인도의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울려 퍼진 박수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고 동시에 진실이 승리한 순간의 박수였습니다. 지난주 저는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과 국제 안보라는 주제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고 그 중에는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제가 연구한 내용과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디파크,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겸손함과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았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점입니다. 제 대답에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세미나는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방 벽에는 대한민국 지도와 K9 바지라의 포스터가 나란히 걸려 있고 책상에는 항상 태극기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는 할아버지께서 영상통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디파크, 내가 곧 은퇴하는데 은퇴 여행으로 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싶구나. 내가 평생 존경해온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 저는 기쁨에 넘쳐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K9 바지라 공장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둘러보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도 체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의 만남을 희망하셨는데 제가 이미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처럼 생각하라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서 인턴십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연구 인턴으로 일하면서 K9의 개발 역사와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는 제 박사 논문의 기초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도와 한국 사이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웨이청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디파크,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우리는 종종 숫자와 스펙만 보지만 진정한 기술력은 현실에서 증명되는 거야. 이번 여름, 나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야. 그들의 성공 비결을 직접 배우고 싶어. 웨이청의 변화는 K9 바지라와 대한민국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우열을 넘어 한 나라의 정신과 가치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인도군에서 복무할 때 한국 장교들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크기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이 내게 가르쳐준 것. 그 사진을 보며 저는 할아버지와 저를 연결해준 그 특별한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K9 바지라가 각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신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시작된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번의 강의, 하나의 영상, 그리고 K9 바지라라는 하나의 무기 체계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진정한 강대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디파크,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와 정신이란다. 대한민국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나라. 제가 평생 배우고 싶은, 그리고 세계에 알리고 싶은 나라입니다. 어제는 프로스트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열정과 헌신에 감명받으셨는지 한국 국방정책에 관한 저의 독립 연구를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여러 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디파크, 너의 열정이 아주 인상적이구나.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은 단순한 방위 산업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안보 패러다임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 내가 이 분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 학문적 소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 모델과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에 알리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달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안보 컨퍼런스에서 저는 중견국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안보 대한민국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연구한 K9 바지라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모델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지금 저는 제 방의 책상에 앉아 K9 바지라의 모형을 바라보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상징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나라의 정신을 대표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국가. 그들의 기술과 정신은 이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대한민국의 정신에 매료되어 그 정신을 배우고 싶어지진 않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도전 정신,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 그리고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는 기술 철학.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대한민국의 정신에 감동받았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이 위대한 나라의 정신을 배우고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K9 바지라가 각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진실입니다. 철의 무기를 넘어 강철 같은 의지와 정신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특별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을 바꿀 만한 깨달음을 얻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